주진우 의원은 지금 그 김민석 총리 후보에 대한 집요한, 김민석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아주 집요하고 어떻게 보면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그 주장을 해서 굉장히 그 시민들에게 분노를 좀 사는 그런 그 측면이 있어요. 지난 대선 때도 그 이재명 후보 그때 대통령 후보였죠. 지난 2022년 당시 그때 저희가 그때 보도를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주진우 의원이 그때 그 캠프에 있었죠. 윤석열 캠프에 있으면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아들을 공격하는 그런 소재를 끌어와서 막 언론 플레이하고 뭐 이런 시도들을 해서 우리가 주진우 그 사무실까지 막 찾아가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올리고 있는지를 어떤 사람인지 좀 자세하게 좀 들여다봤습니다. 자, 우선 주진우의 아버지부터 보시죠. 주진우 아버지도 보니까 검사네요. 이름이 주대경입니다. 네, 공안검사였죠. 네. 그 문익환 목사 있죠. 네. 북한을 방문했던 그 문익환 목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아주 이 못된 검사입니다. 그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문익환 목사는 1심에서 징역 10년,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네. 무기징역을 북한 방문했다고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네. 그 뭐 적극적으로 일단 그 군사 정권에 이제 부역한 그렇죠.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저런 그 공안 검사 주대경의 아들 역시 검사가 됐어요. 아들 재산이 70억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이 악덕 기업주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부를 어떻게 세습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자, 아버지 주대경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주대경 씨. 네. 지금도 변호사를 하고 있네요. 네. 초임을 이제 부산 검찰청에서 검사로 시작해가지고 86년 서울지검 검사, 89년도 이제 서울고검에서 이제 근무하고 난 뒤에 90년서부터 계속 부산에서만 근무를 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96년도에 변호사 개업을 옷을 벗었죠. 네. 옷을 벗고 변호사 개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잘 보셔야 되는 게 서울지검 검사를 뒤로 하고 부산에 내려와서 이때서부터 상당한 부동산을 이제 축제를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정상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주대경 검사가 뭐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 뭐 이런 걸로 이런 부동산을 샀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왠지 저 검사로 있을 때 검찰 권력을 이용을 해서 좀 부당하게 축제를 한 그런 의혹들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진우 검사는 남들 손가락하기 전에 이런 부친의 부정한 축제에 대해서 스스로 좀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렇죠. 자, 주진우도 볼까요? 주진우도 이력을 쭉 이제 보면요. 자기 부친이 이제 96년도에 변호사 개업을 했고 3년 뒤에 아들은 사법시험 합격해서 이제 검사가 되죠. 네. 2002년도에. 그리고 쭉 근무를 했고 주진우가 나름대로는 그 검찰 그 엘리트 이 검찰 이쪽 성골 반열에 들어가는 검사였는데 2019년도에 변호사로 개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왠지 느낌이 싸한데 결국은 뭔가 이 공직자 재산 공개하는 거에 좀 부담을 느꼈을까요? 재산이 너무 많았죠. 네. 자, 그래서 19년 이때 변호사를 개업했는데 공교롭게도 19년 7월이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되던 해였어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되고 바로 다음 달에 변호사를 개업했다. 딱히 뭐 연관은 없어 보이긴 한데. 아니요, 딱히 연관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의 그 최측근 검사로 많이들 알려졌었거든요. 주진우가.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 되고 난 뒤에 그 온갖 그 큰 대형 사건들 터지면 모두 다 주진우한테 몰려와서
사건을 맡아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돈 벌기 위한. 전관의 끝발을 누리는 데는 네. 최고의 타이밍에 옷을 벗은 거죠. 머리 잘 돌아가요. 자기가 모시던 네. 큰 형님이 검찰총장 되는 순간 네. 나는 출세보다는 돈을 벌겠다라고 아하. 뭐 변호사 개업을 했을 수도 있겠다. 네. 했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나중에 또 트집 잡지 말고. 그렇죠. 고소왕이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저 당시에 주진우 가 이제 수임했었던 사건들을 보니까 어마무시합니다. 뭐 단적으로 우리 저 2019년, 20년 저 당시에 가장 큰 대형 금융 스캔들 뭡니까? 라임 사기 사건. 그리고 곧 이어서 옵티머스 사기 사건이 터지죠. 그거 다 맡았나 보죠. 두 개 다 주진우가 변론을 맡았습니다. 엄청 벌었겠네요. 1조 네. 이상 되는 대형 그 사건의 변호사를 주진우가 맡았습니다. 그렇군요. 이때 뭐 이 두 사건에서만 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천문학적인 수임료를 받아 챙겼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대선 윤석열이 대통령 되니까 대통령실로 바로 들어갔어요. 인수인 인사검증팀장으로. 그렇죠. 이제 돈을 걷었어요. 이제 네. 돈을 이제 벌 만큼 벌었고 다시 이제 명예가 생각이 난 거죠. 네. 그래서 자기 모시던 큰 형님이 이제 대통령 됐으니 또 그 밑으로도 들어가서 또 커리어를 쌓고. 또 커리어를 쌓다가 또 그 윤한 갈등이 벌어지니까 또 살짝 또 한동훈 쪽에 또 발을 걸쳤다가 그렇죠. 그러다가 한동훈이 다시 소수로 몰릴 것 같으니까 다시 또 친윤계하고 같이 또 어깨를 나란히 하고 권력의 풍향계라고 우리는 부르죠. 네. 주진우 풍향계. 네. 권력에 따라서 왔다 갔다, 돈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 걸로 보이는 주진우 의원. 자, 보죠. 주진우 의원이 그 재산 신고한 거를 우선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거는 뭐 이렇게 특별한 게 없는데 좀 뭐 큰 덩어리 한번 볼까요? 네, 재산을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검색하는데 우선 이 언론에서 좀 우리 또 인터넷에서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울산 달동. 달동. 네. 1254-6번지. 요게 아주 비싼 건물이 비싼 땅이에요. 보니까 18억 9,660. 네. 그런데 요 땅 위에 지금 유흥업소가 들어서 있어가지고 결국은 그런 그 이제 흔히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뭐 유흥업소 물장사 또 여자 장사 해가지고 돈을 번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자, 이건 이제 울산 달동 1254-6번지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이거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부친 주대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그게 좀 더 볼까요? 아니요. 요 집은 달동 이제 1254-6번지 이제 재산 신고 본인의 땅으로 이제 신고했던 여기를 이제 등기부등본을 띄워봤더니 이거 이제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거예요. 여기 쭉 보시면 1254-6번지 땅이죠. 자, 소유권 이전은 저기 보시면 상단에 88년도에 등기 원인이 매매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등기를 위해서 이제 접수된 날짜가 92년입니다. 저거 희한하지 않아요? 매매되면은 바로 접수되지 돼야 되는 거예요. 88년도에 그 매매를 계약을 하고 4년 뒤에 슬그머니 등기를 했다. 좀 수상한 거죠. 그렇게 이 주대경 검사가 그런 식으로 이 땅을 등기를 했다가 그리고 난 뒤에 2020년도에 아들 주진우한테 증여를 합니다. 증여를 하며. 이 알짜 땅, 달동 알짜 땅을 증여를 했군요. 그러니까 저게 좀 이상하긴 합니다. 왜 88년도에 땅을 이제 그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돈까지 지불해서 다 등기 이전을 하면 되는데 저 88년도가 서울중앙지검 평검사에서 이제 고검 검사로 승진을 하던 때거든요. 그때는 그때 저걸 사놓고 그렇죠. 88년이니까 그러네요. 서울지검 검사로 있다가 고등검찰관으로 넘어갈 때군요. 넘어갈 때. 그래놓고 92년도에 부산에 내려와가지고 그때 이제 등기 이전을 하는 거예요. 좀 수상합니다. 그런데 증여 시점이 2020년이잖아요. 주진우 변호사 개업 후에 증여를 하는군요. 그러네요. 그것도 특이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진우가 물론 재산 공개를 하진 않지만은 다 재산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 검사 시절에는 저걸 이제 신고를 안 했겠죠. 네. 예. 그러고 있다가 증여 시점이 2020년 네. 12월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다 본인의 변호사 개업 시점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네. 예, 개업하고 나서 검사 옷 벗고 나서 아버지 땅 주십시오라고 한 거잖아요. 뭐 그랬을까요? 뭐 그냥 주라고 얘기 안 해도 뭐 아버지. 알았어. 예. 야, 땅 네가 가져가라. 네. 이렇게 한 거죠. 그죠? 이런 것들도 꼼수가 보입니다. 88년 취득, 92년 등기, 2000년 증여. 네. 요게 좀 수상해요, 이 과정이. 자, 그리고 또 인접 필지 하나 더 볼까요? 네. 거기 아까 544-7번지. 봤던 게 1254-6번지였잖아요. 네, 7번지. 1254-7번지를 봤는데 그 7번지는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네. 여성분 이름 같아요. 네. 최정혜죠. 부친 모친 같죠? 네. 주소가 똑같습니다. 네. 예, 주소가 똑같아요. 네. 그래서 주진우 의원의 모친으로 추정됩니다. 네. 모친이 이제 그 아까 92년도에 그 땅을 등기 이전을 하고 예, 한 8년쯤 지나서 그 인접 필지까지 이제 땅을 사들이는 거네요. 네. 네. 그렇군요. 이게 이제 2000년에 매매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2000년은 언제냐 봤더니 역시 주대경 변호사 개업 이후에 또 매매가 네. 이루어지는 네. 이런 것들이 특이합니다. 네, 이런 시점들이 재산을 모으는 시점들이 역시 그 변호사 개업하고 나서 출발을 하는군요. 네. 자, 그리고 요거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 합쳐서 그러니까 아까 그 125-6은 이제 주진우, 그리고 125-7은 이제 그 어머니. 어머니, 네. 그러니까 주대경 검사의 아들, 그다음에 부인 명의 땅 위에 이제 2002년에 건물을 세우는 거죠. 네. 예. 슬레이 3층짜리 3층짜리 건물이에요. 위락 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 건물은 최정혜와 이제 그 딸 앞으로 증여를 했군요. 그렇군요. 예. 예. 증여가 아니고 저거는 소유권을 예, 증여가 아니고 저렇게 보존- 취득을 한 거로 되어 있는 거죠. 보존했다고 되어 있죠. 예. 아, 그러니까 예, 증여가 아니고 저 부인과 그 딸이 스스로 취득을 했다는 거죠. 저 그렇군요. 건물을. 네. 그러면 자기 돈을 가지고 이제 취득을 했다는 거예요. 네. 저게. 제가 볼 때 뭐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결국 주대경 그 변호사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력 등을 이용을 해서 그 자신 명의가 아니고 부인과 딸 명의로 저 건물을 이제 사실은 취득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주대경 검사 가족들이 전부 그죠 아들, 딸, 부인 명의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달동의 땅과 건물을 이제 전부 취득을 한 거죠. 네. 예. 울산에 사시는 분들은 이 달동 네. 1200 이 번지수 있죠. 1254-6번지, 7번지 여기가 네. 어떤 데인지를 아마 아실 거예요. 네. 네. 저희는 오늘 이제 그 거리뷰를 통해서 지도를 통해서 오늘 확인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땅 위에 그러니까 아들과 부인 명의의 이제 땅 위에 주대경 검사가 사실 건물을 세우고 뭐 본인은 이 건물에 이제 자기 이름이 없으니까 이건 내 부동산이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 제가 볼 때는 전 주대경 변호사가 뭐 돈을 모아서 예, 부인 또 딸 뭐 이런 앞으로 부의 세습을 네, 하고 있는 거죠. 한 걸로 보여지죠. 네. 네. 근데 이 땅에 이제 서 있는 이제 건물을 저희가 이제 로드 뷰를 통해서 봤더니 예, 유흥업소죠 지금. 요게 그 쭉 연도별로 쭉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 청담동 룸바 얘기 자주 했었는데요. 네. 이게 2011년에 룸바, 헤라 룸바라는 곳이었더군요. 네. 이 자리가 네. 2011년 5월에 찍힌 이 거리뷰 모습입니다. 네. 블러바드 바라고 해서 헤라 룸바라고 해서 유흥업소로 찍혀 있습니다. 자, 2011년 모습이고요. 요게 2년 뒤에는 또 다른 이름으로 바뀝니다. 간판을 바꿔요. GQ라는 곳으로 일종의 클럽 같은 곳입니다. 역시 유흥업소로 보입니다. 그렇죠. GQ라는 울산의 유명한 클럽입니다. 그리고 또 2년 뒤에 또 바꿉니다. ASOM이 어썸 같이 들리죠. 어썸, 아썸 뭐 이렇게 들리는데 이런 클럽으로 또 이름을 또 바꾸죠. 우리 강남에 지금 지난번에 지규현 판사 그
자도 들렸던 룸사롱도 분석할 때도 봤지만 네. 한 2, 3년 단위로 계속 이 룸사롱 뭐 이런 유흥업소들은 이름을 바꿔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업태를 위반을 해가지고 벌금 뭐 문제가 맞고. 돼서 영업이 폐업하고. 정지가 되면 네. 이제 다시 그 장소에 똑같이 이름만 바꿔가지고 이제 영업을 하는 거죠. 2년에 한 번씩 저렇게 바꾸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또 2년 뒤에 또 바뀝니다. 네. 이름이 게이트로 바뀝니다. 네. 나이트클럽 같다고 그러시네요. 여기 댓글에서 보니까. 룸사롱 아니고 나이트클럽일 겁니다. 네네. 그렇죠? 클럽이라고 되어 있고요. 네. 네. 유흥업소. 네. 자, 그리고 또 2022년 6월에 찍힌 사진을 보니까 이름이 또 바뀌어 있습니다. 네. 스위치라는 곳으로 스위치. 이름이 바뀌어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공사 중입니다. 지금은 현재는 공사 중으로 보입니다. 노래타운으로 공사 중이다. 네. 네, 이제 아들의 이제 그 앞길을 더 이상 막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을까요? 이제 노래타운으로 네. 조금 점잖은 건물로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는 거 뭐 같긴 비슷한 합니다. 거 아닐까 싶습니다. 뭐 클럽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름 그런데 저 달동에 주진우 그 검사 주진우 이제 의원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저 나이트클럽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저희들한테 한번 제보를 해왔는데. 네. 그분 얘기에 따르면 그분은 이제 울산에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자기가 기억하기로는 저기에 나이트클럽이 처음 들어선 게 언제냐면 이제 IMF 그 직후에 99년도에 처음에 저 장소에 나이트클럽이 들어섰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나이트클럽에 들어섰을 때는 이제 나팔을 부는 나팔수가 있었는데 그 나팔수가 그 나이트클럽의 이제 그 대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거기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네. 그리고 심지어는 뭐 그 인근 일대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누가 접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나이트클럽으로 전부 모시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울산의 라마다 르네상스 지하의 그 볼케노 클럽 같은 그런 이제 명성을 얻었던 굉장히 그래서 잘 됐는데 어느 순간 그 업소 주인이 그 법조 브로커를 낀 그 조폭들한테 굉장히 많이 시달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 나이트클럽을 좀 뺏겼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분 뺏긴 것 같다. 이분 기억이 워낙 오래됐으니까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애당초에 처음에 이 땅 위에 99년도에 나이트클럽을 운영을 하다가 뭔가 뭐 물론 이때는 이제 그 주진우 검사의 아버지도 이제 옷을 벗었긴 합니다만 그래도 전관이잖아요. 그리고 부산 지역에서 오랫동안 검사로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이용을 해서 뭔가 이 나이트클럽을 접수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사실 의심은 좀 들어요. 저 건물 위에 있는 이 나이트클럽이 주진우 의원 가족들이 뭐 운영한다라고 하는 아직까지 증거는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저 땅 위에 지금 들어서 있는 저 나이트클럽의 운영권 이거는 뭔가 운영권까지도 주진우 의원 가족들이 혹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 이분들에 대해서 뭐 주진우 의원이 아니면 좀 해명을 하세요. 예, 우리는 그냥 거기에 뭐 건물 세워놓고 그냥 그 나이트클럽 운영하는 사람으로부터 임대료는 받고 있다라고 네. 얘기하면 뭐 그런 것이고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조금 더 파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단순히 나이트클럽에 이제 임대를 준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나이트클럽 운영권까지 주진우 의원 이제 일가가 가지고 있다면, 좀 이건 좀 또 다른 문제겠죠. 그렇죠. 예. 네. 아주 부도덕하게 부정축제를 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주진우 일가가 울산에 있는 또 다른 곳 삼산동이라는 곳이 있네요. 네, 달동 말고 삼산동이라는 곳이 네, 그래서 다른 쪽에도 또 부동산이 있는 건 어떻게 확인했냐? 그럼 방금 전에 봤던 그 땅에 보면 이 땅을 이제 취득한 시기 주변에 2002년도에 그 땅을 취득했잖아요. 네. 땅이 아니라 건물을. 네네. 그 건물을 지으면서 그 밑에 보시면 건물이 2022년 말에 취득했잖아요. 2022년 12월에. 그리고 나서 2023년, 그 뒤에 2023년 6월 달이죠. 6월 달에 26억. 저 왼쪽을 보세요, 왼쪽. 네네. 2003년입니다. 2003년. 2003년. 네네.
그러니까 건물 올리고 난 뒤에 한 6개월 정도 있어서 다시 또 대출을 받아요. 예, 주대경 검사가 26억이나 대출을 야, 받네요. 엄청나게 받았네요. 어마어마하죠. 대출 받아서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 26억 대출 받을 때 공동담보가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공동담보 목록 제2003-453호를 찾아 네. 들어가 봤더니 네. 여기 있네요. 네. 네. 2003-453 공동담보 목록. 네. 요걸 찾아 들어갔더니 거기에 보면 1254-6, 7 여기는 지금까지 봤던 달동의 그러네요. 그 땅과 건물이죠. 네. 예,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삼산동도 있어요. 삼산동에도 공동담보가 들어가 있어요. 요건 새로 발견한 겁니다. 토지하고 네. 건물. 예. 요거는 주대경 명의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찾아본 거죠. 네네. 저희가. 예. 네. 왜냐하면 근데 주대경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공동담보가 들어갔으니까 명의자가 누구냐 상관없이 사실 주대경의 부동산으로 봐야 되겠죠. 자, 예. 그러면은 지금 주진우 의원의 재산 목록에는 지금 등장하지 않던 새로운 일가의 재산이 네. 또 등장을 한 네. 겁니다. 요거는 이제 강진구 기자님의 좀 이 등기부 등본 보는 솜씨가 또 있어서 이게 이건 또 뭐 누구나 가능하죠. 기본적으로 봅니다. 네. 이거 네. 이런 정도는. 예. 자, 그다음에 그래서 그 공동담보를 제공했었던 이 삼산동 땅을 한번 삼산동 봤어요. 땅을 봤더니 네. 야, 여기에 역시 주대경이죠, 소유자가. 그러네요. 네. 근데 이게 왜 이렇습니까? 92년에 매매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거 이전은 98년에 되고 이건 네. 뭡니까? 자, 여기서 차이가 뭐냐? 92년 당시는 주대경은 현직 검사였어요. 아하, 그죠? 이제 보죠. 예. 예, 92년은 어디에 있었나요? 예,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근무하고 있었나요? 부산지검에 있었습니다. 저러면 저 당시는 울산까지 저 동부지청 정도면 아마 충분히 커버할 것 같은데요. 예, 영향을 행사할 수 있죠. 네. 자, 92년도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있으면서 취득했던 부동산을 아까 98년도에 지금 등기를 했잖아요. 변호사 개업하고 등기했군요. 네, 야, 변호사 개업하고 난 뒤에. 앞서가네요, 진짜. 네. 예. 저렇게 가능합니까? 이게 일반인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이게? 네. 예. 약간 느낌이 그 오광수의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요. 오광수 현직에 네. 있을 때 그 친구 명의로 부동산을 다 그 묻어뒀다가 네. 검사 옷 벗고 난 뒤에 돌려주지 않으니까 소송까지 가가지고 돈을 받는. 예. 근데 이제 저 92년도 저 주대경 검사가 저 부동산을 취득했을 당시에 예, 등기는 하지 않고 취득했을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 자, 93년에 바로 공직자 재산 공개가 있었습니다. 네. 이때부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공직자 재산들 있잖아요. 네. 1993년에 처음 대통령 김영삼부터 시작해서 공개를 한 겁니다. 네. 야, 그렇죠. 네. 그리고 저 이제 검사장 같은 검사는 검사장서부터는 공직자 재산 공개를 해야 되고 또 일반 검사라 하더라도 공개는 하진 않지만 다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결국 아마 이걸 의식해서였을까요? 예, 92년 5월달에 취득했던 부동산을 예, 계속 꾸물꾸물 가지고 있다가 96년도에 옷 벗고 난 뒤에 2년 후에 98년도에 등기를 합니다. 꼼꼼하네요. 어떤 분이 댓글에서 참 투명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투명하네요, 진짜. 네. 예, 국힘당 의원들이 그 오광수 그 전 수석의 이 차명 재산 또 공직자 재산 신고 누락이 터졌을 때 조용했잖아요, 의외로. 그렇죠. 예, 다 이런 대물림들이 있어서였을까요? 특히 아마 주진우 의원은 한마디도 언급 안 했던 것 같아요. 오광수 전 수석의 차명 재산 논란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자기가 말했다가는 저거는 너무 자기 아버님으로부터 네. 받은 아버님이 저질렀던 저 수법이 있잖아요. 예. 물론 우리 아버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해명을 하셔야 돼요, 저게. 응? 92년도에 산 부동산을 왜 6년 후에 현직 검사를 취득했던 재산을 옷 벗고 나서 저걸 네. 등기를 하냐고요. 그러면 저 93년서부터 그 김영삼 정권에서 공직자 재산 등록했을 때 현직 검사를 했을 땐 저거는 신고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저건 재산 신고 누락인 거죠. 예. 재산 신고 누락했어요. 네. 사실상. 저런 방법으로 이 주진우 가족들은 부동산을 참 취득을 한 거죠. 예. 축제를 한 거죠, 축제를. 네. 자, 그리고 이 증여를 역시 이것도 2020년 12월 8일 날 증여를 했군요. 네. 네. 삼산동 땅도. 네. 그죠? 누구한테 했냐면 역시
딸 2명한테. 딸 둘한테 증여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에 그 달동 땅은 아들한테, 그 다음에 이 삼산동 땅은 딸들 딸들한테. 2명한테 아. 용돈 주듯이 땅을 저렇게 나눠주는 아버지 참 부럽습니다. 연말 선물로 네. 크리스마스 선물 같아요. 네. 12월 8일 날 증여를 했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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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보니까 삼산동 땅도 보니까 요건 건물이에요. 철골 구조물이네요. 음식점으로 돼 있습니다. 그 삼산동 땅 위에 세운 건물인데 지금 2013년도에 새로 건물을 지은 것 같죠? 네. 예, 표제부가 지금 접수일이 2013년이니까 예, 그럼 밑에 소유권 보존 이렇게 돼 있는 걸 봐서 2013년도에 건물을 올린 거예요. 예. 근데 여기 이 건물은 아버지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 네. 조진우 의원 아버지가. 예. 자, 지금 이 건물이 정일품으로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네. 여기 보니까 정일품. 그죠? 네. 이 정일품이 뭔가 사람 이름인가 뭔가 싶어 봤더니 식당 이름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일품. 저 네. 건물을 처음 만들고 난 뒤에 그죠? 예. 저 처음 저걸 만들었을 때는 정일품. 네. 예, 한정식집으로 운영을 했었군요. 네. 예. 여기 2013년 2월의 모습입니다. 현재는 네. 이 모습이 아니에요. 네. 현재 어떤 모습인지 봤더니 횟집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네. 현재는 횟집이 됐군요. 예. 네. 그런데 자, 이게 아까 정일품 전에 네. 아까 2013년에는 정일품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이전에 2010년에는 뭔지 봤더니 룸사롱이었습니다. 네. 서진 룸사롱이었습니다. 서진. 야. 이름이 서진 진 룸사롱입니다. 룸사롱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가 아는 그 서진 룸사롱과 이름이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아는 조폭들 그 칼부림이 일어난 서진 룸사롱은 이제 서울이고요. 서울이죠. 이건 울산에 울산에도 이름이 같은 서진 룸사롱입니다. 네, 어쨌든 2010년 당시에 이제 그 저 룸사롱이었다면 아까 공동담보로 이 건물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네. 땅하고. 그러니까 이게 2003년도에 공동담보로 제공될 당시에는 아마 이 룸살롱을 공동담보로 제공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공교롭게도 공교롭게도 주진우 그 가족들, 달동에도 네. 룸사롱 같은 이런 거를 운영했고요. 네. 2011년 5월 네. 횟수도 비슷해요. 네. 2010년에는 서진 룸사롱 그리고 2011년에는 헤라. 네, 요거는 이제 그 룸바. 로드뷰에서 네. 이제 2010년, 11년 당시에 이제 사진을 보여준 건데, 건물을 처음 올렸을 당시,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신축 건물을 올린 거고, 그죠? 예, 그 건물을 신축하기 전에는 이 땅을 처음 살 당시에 올라 있었던 이 건물은 룸사롱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그렇죠. 봤을 때는. 네. 주진우 의원 사실이 아니면 해명하세요. 예. 그러니까 공교롭게 이 주진우 이 가족들이 소유한 땅 위에 이 건물들 허구많은 용도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이트클럽, 룸사롱 다 이런 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걸로 돈 버는 걸 뭐라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더럽게 돈을 벌면 공직자를 하지 말아야 되고 또 굳이 본인이 그래도 나는 뭐 창피함을 무릅쓰고 공직자를 하겠다고 한다면 적어도 예, 다른 공직자의 청렴함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예, 남을 비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저렇게 좀 더럽게 돈 번 걸 대물림을 받아가지고 지금 꼴랑 지금 2억 원 지금 재산 신고했던 지금 김민석 총리를 못 잡아고서 지금 안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처럼 뉴탐사의 그 보도로 역관광을 또 당하게 되는 겁니다. 네, 주진우 그래서 뭐 의원은 일단 어쨌든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예, 주진우 의원 일가는 예, 저 부동산을 저렇게 문어발식으로 이제 확장하는 것뿐만 아니고 저렇게 룸사롱, 나이트클럽, 유흥업소, 예, 좀 물장사, 여자 네. 장사 등을 해서 예, 돈을 번 게 아닌가라고 의심이 됩니다. 지금. 저기는 분명히 그 여러 가지 단속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좀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죠. 그죠? 위생 관련된 뭐 시청이나 이런데 주진우 의원 일가가 저렇게 울산에서 떵떵거리고 네, 땅을 저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네. 유흥업 같은 저런 그렇죠. 데 손을 뻗치고 있는 것은 지역의 이제 조폭이나 이런 데하고도 연결되어 있을 그렇죠. 수도 있고 굉장히 그 범죄하고도 좀 가까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우리 국민들 특히 유권자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같고 부산 해운대구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이 울산에 저렇게 땅을 많이 가지고 있고 유흥업까지도 손을 뻗치고 있는 저런 상황은 그렇죠. 부산의 해운대 유권자들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검사로 있을 때 만든 돈을 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부동산에 상당한 이제 그 나이트클럽이나 룸사롱을 운영할 당시에
아들 주진우 의원이 검사로 뒤를 받쳐줬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죠. 뒤를 받쳐줬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또 뭘 또 이걸 가지고 흠을 잡지 말고 네네. 해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명을. 해명은 뭐 안 하리라고 봅니다만. 네, 아버님이 아주 깨끗하게 네. 뭐 재테크를 열심히 해가지고 뭐 검사로 있을 때 부정하게 축제한 게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이 부동산 취득 자금원을 사실 공개를 좀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자신 가족들 그 땅 위에 세워져 있는 이 유흥업소는 우리는 임대료만 받을 뿐이고 그 영업 운영하고는 지분 이런 거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네. 하고 본인이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주진우 의원은 이제 본인이 공직자임을 망각한 채, 또 뭐 자기는 공직자가 아닌 것처럼 그런 말도 뭐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주진우 의원 스스로가 공직자라면 스스로 이렇게 공직자로서 검증을 받고 또 시민들 공공의 어떤 관심사나 이런 이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추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방송은 주진우 의원 또 공직자임을 저희가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주진우 의원의 그 부동산, 저는 주진우 의원뿐만 아니고 그 부친, 그 일가까지 전부 다 확대를 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네. 네. 자, 저희가 뭐 오늘 맛보기고요. 네. 저희가 앞으로도 주진우 의원 관련해서는 네. 시리즈로 네. 한번 뭐 보도를 좀 준비를 해볼까 네. 합니다. 네. 그러니까 찾다 보니까 계속 나와요, 이 사람은. 그리고 이 제보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진우 의원 관련해서는 추가 보도도 오늘은 이게 한 번이 끝이 아니고요. 계속 보도가 된다는 거를. 예, 그리고 특히 그 달동에서 그 나이트클럽을 이제 운영하다 저는 좀 뺏긴 걸로 보이는데 그 나팔수 사장님, 예, 그분 좀 제보가 좀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울산 이쪽에 좀 이 나이트클럽 쪽을 좀 잘 아시는 분들도 좀 제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어떻게 주진우 가족 그 땅 위에 들어서 있는 이 나이트클럽과 룸사롱의 역사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제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